오늘도 따뜻한 차와 함께 하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이보스티 가져왔습니다. 마시고 시작할까요?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과 많은 감정을 또 차곡차곡 나의 잠재의식에 쌓으셨을 텐데 좀 비우는 호흡을 좀 하겠습니다. 날숨에 일주일간 있었던 모든 기억, 좋았던 거든 부정적인 거든 나빴던 거든 다 이렇게 비워내는 느낌으로 호흡하겠습니다. 자,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잘 호흡하셨나요? 이 비우는 호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채우는 건 뭐 좋다고 하는 거 많이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요즘 유튜브도 있고 너무 정보량이 많은데 비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비우는 호흡 준비해왔습니다. 혼자서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파트 2의 주제는요. 나만의 인생 속도 찾기, 나만의 내면을 믿기라는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참 타인과 비교되는, 특히 대한민국,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부터 비교하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죠. 누가 이랬다더라, 뭐 이런 것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거기 때문에 예시를 나열하진 않을게요. 굳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번아웃이 온다라는 지점에서 왜 번아웃이 올까?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번아웃이 왜 올까 생각하면 나만의 속도를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나만의 속도를 잃어버리고 너무 많은 외부의 자극에 내가 휩쓸리고 있는 게 저는 번아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끊임없이 나는 쉬지 못하고 계속 에너지 소진만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전 번아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번아웃이 오히려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남들과 달라지는,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뭔가 표준이 있고 되게 어떤 잘이라는 기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학에 가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성공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잘 살아야 되고 뭐 막 그런 것들, 집은 뭐 강남에 살아야 되고 뭐 차는 어때야 되고 막 뭐 나이는 몇 살에 어느 정도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애는 어때야 되고 또 외모는 또 어때야 되고 수많은 기준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SNS 보면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막 유튜브,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수만 가지 외부적인 그런 기준이 되게 많은데 뉴스 막 온갖 정보 다 알고 있고 그런 걸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디톡스라는 말도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수없이 외부의 그런 기준들을 따라가다 보면 번아웃이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그때 일시적인 좌절, 실패가 반드시 와요. 제가 겪은 뭐 번아웃뿐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좌절. 남들과 달리 내가 나만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그때 반드시 좌절이 옵니다. 내가 열심히 해왔던 어떤 그 기존의 패턴들을 놔야 다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례로 이 남다른 것이 사실은 나만의 재능이고 그걸 찾기로 했어요. 오케이, 좋다는 거 알겠어. 근데 일시적인 좌절이 옵니다. 예시를 볼까요? 방송인 김나영님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예능을 한참 열심히 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공을 했죠. 놀러와에서 주가도 되게 올랐고 잘하고 있었어요. 예능 쪽에서 그런 캐릭터가 없었었고. 근데 패션 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자기가 잘하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내가 잘하는 걸 하기로 했을 때 예능 쪽 방송이 끊기게 됐었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입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는 너무너무 패션 쪽에 하고 싶은 거야. 그 방송, 패션 쪽에 어떤 새로 형성된 아직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그 방송에 투자하기 위해 차 팔고 명품 가방 사서 패션위크를 간 거예요. 그 방송이 잘 될지 안 될지, 특히 방송계는 그렇잖아요. 막 조금만 시청률 안 나오면 폐쇄되기도 하잖아요, 방송이. 근데 그걸 믿고 나아간 거죠. 근데 그 방송이 어떻게 너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고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아갔고 지금 너무나 독보적인 채널을 또 유튜브를 전환한 것도 너무나 도전이죠, 사실. 방송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었지만 유튜브에서 자기만의 채널을 파서 그렇게 성공하신 거.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멋지고 대단하고 요즘에는 또 그러한 자기만의 이야기, 스토리가 먹히는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또 문과생 출신으로 좋은 대기업 다니시다가 퇴사하고 자기만의 일, 자기만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신 케일라님이라고 계세요. 유튜브에 이제 검색하면 좀 나올 텐데, 뭐 결과로만 보면 실리콘밸리 메타, 페이스북이 새로 사명을 변경했죠. 메타라는 곳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렵게 대기업을 들어갔지만 1년 만에 퇴사했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 영상을 보니까 재떨이까지 날아다니고 했던 그런 문화였다고 해요. 그런 곳에서 적응하지 못했고 뭔가 딱 수직적이고 위계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적응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돈은 좀 포기하더라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자 해서 처음에 타링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돈을 안 받고 일하기도 하셨다고 해요. 돈을 안 받고 그냥 나는 이 디자인 일을 해보고 싶다. 너무너무 멋지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어떤 살고자 하는 발악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아이고 뭐 배불렀네, 그 대기업을 뛰쳐나와서 그렇게 한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공감하시는 분들은 되게 공감할 거고 아닌 분들은 되게 또 말도 안 된다고 욕할 수도 있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껍데기만 있고 무슨 먹고 사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고 반드시 생각해요. 반드시 껍데기만 존재하고 나의 색깔 없이 산다는 거는
진짜 감옥과도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과도기 시절이 진짜 사실은 더 불안하고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지만, 그게 그 과도기 때가 정말 힘들고 무섭고 두렵거든요. 근데 그때 나 자신을 믿기 위해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정신과 닥터이신데요. 지금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의사로 계셨고, 이제 또 새로운 유튜브 채널 닥터 지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분이 되게 스토리를 보면 가난한 집에서 별로 그 당시에 여자아이라는 원하지 않는 그런 탄생의 스토리가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남아 선호 사상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엔 그랬던 거죠. 너무 가난한 집에서 남자아이면은 뭔가 또 더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셨겠죠.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몇 년간 출생신고도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굉장히 어린 시절에 무의식에 얼마나 있으셨겠어요. 원하지 않는 아이라는 게.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부모님이 바빠서 신경을 못 쓰셔가지고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다행히도 공부에 재능이 좀 있으셨나 봐요. ADHD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미있으셨나 봐요. 암기력은 좀 안 좋은데 뭔가 막 원리, 공부하는 어떤 몰입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셔서 대구 가톨릭을 들어가시고, 근데 또 거기서 또 난항이 있으셨나 봐요. 레지던트 떨어지시고, 그때 당시에도 여자와 남자의 차별, 그러니까 같은 성적이라면 남자를 뽑는 그런 문화가 말도 안 되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으셨나 봐요. 그런 차별. 그래서 왠지 이제 한국에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이신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근데 되게 분명하셨다고 해요. 정신과라는. 당시에는, 요즘에는 정신과가 굉장히 선호도가 좀 있지만, 당시에는 의사라면 당연히 외과를 하고 뭔가 치과나 뭐 성형외과 이런 말 그대로 돈 되는 그런 일, 뭐 외과도 외과 나름이지만 뭐 아무튼 돈 되는 그런 것들, 또 외과는 또 명예도 있고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학과고 뭐 이런 게 있으셨겠죠? 저는 의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근데 그런 거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정신과다, 이게 되게 분명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밀고 나가셨던 분이라고 해요. 네. 또 유튜버 드로우앤드루님, 이분도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죠?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냥 무작정 나 미국 가보고 싶어 해서 갔는데, 디자이너 월급 100만 원에 엄청 진짜 밥도 아껴서 먹을 만큼 생활도 어려웠지만, 또 영어도 어렵고, 막 아시아에서 온 애를 누가 고용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계속 좋아하는 것을 키워가고, SNS로 또 키워가면서 지금 뭐 거의 좋아하는 일로 억대 연봉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만들고 브랜딩, 나만의 아이덴티티로 브랜딩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고 저도 정말 닮고 싶은 그런 분인데, 이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저도 계속 키워가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응원을,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 네,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하지만 인생의 주인은 결국엔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순간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국 선택의 힘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 경험, 그 과정을 결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낭비하는 경험은 없고 인생에서 그 속도는 다 달라요. 지금 뭐 여기 보면 뭐 젊은데 성공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몇 년이 걸렸어요. 이 유튜버 드로우앤드르 님도 그 과정에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5년 이상 걸렸고, 또 케일라 님도 성공한 것만 보면 막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이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은 정말 몇 년 이상 거쳤고, 김나영님 당연하고, 또 진아영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 KFC 아시나요? 그분은 60대 할아버지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 닭튀기는 기술로 성공했어요. 근데 1000번을 거절당했다고 해요. 1000번 넘게. 근데 성공하셨고, 또 제가 좋아하는 최근에 켈리체 선생님, 너무나 켈리체님 40대, 네, 40대에 억대 빚을 지고 그럼에도 좋아하는 영역을 찾고 살아남았어요. 창업을 했고 지금 거의 몇 천억 대 기업가로 정말 멋지게 성장하고 계시고 유튜브 채널도 네,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인생의 속도가 다르다는 거. 지금 내 나이가 뭐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을 찾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시대다. SNS 뭐 너무나 그러니까 수익을 만들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기. 그리고 또 포인트는 나 자신을 살리는 사람도 죽이는 사람도 나 자신이라는 거. 나를 살리는 건 오로지 나 자신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구나 방황하면서 누구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기. 그래서 그 방황, 그 과정은 당연하다. 멀리 보고 천천히 하루하루 1%씩 성장한다. 이런 마음으로 성장하기. 네. 그리고 뭐든지 내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라는 진아영 선생님 책 제목처럼 내 마음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억지로 뭔가 한다. 내가 너무 집착해서 뭔가 내가 한 80%, 90% 즐거운 수준만큼 하는 게 아니라 막 억지로 욕심을 부려고 하면서 뭔가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약간 좀 멈추고 다시 돌아보고 숨 고르기 하면서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좀 멈추고 내가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느낌, 내 내면에서 진짜 선택이 될 때 행동할 것, 네, 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까지이고요. 한 주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고 저 자신에게도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peace and joy 한 주말 보내시고 좋은 마무리 굿나잇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peace and joy 굿나잇.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